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살아남으셨는지요? 뭐, 걱정하고, 했던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도 우리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변에서도 도대체 왜 무너지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은데, 당연한 거라 그랬죠. 당연한 거로. 왜 당연한 거냐? 지금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도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해가 바뀌었어요. 1월 달이 딱 12월 달이 지나면서 1월 달 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1월 달 좋을 것이다. 1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죠.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항상 월 말에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요번 달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월 초에 얘가 상승을 하는 건지 하락을 하는 건지를 보고 그때 돈을 집어넣고 매수를 하고 뭐 해도 늦지 않는다. 그쵸? 더군다나 요번 달 1월 달은요, 연봉 자체가 올라가는 연봉인지 내려가는 연봉인지가 결정되는 달이잖아, 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시초가, 1월 2일인가요? 그죠? 시초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내려오게 되면요. 얘가 시초가를 깨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1년 내내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응, 근데, 뭐, 요번 달 뭐,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우리가 막 들이대고 막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자. 지난주에 영상도 마찬가지였죠. 뭐였어요, 지난주에? 양봉 들어줄 때마다 늦었지만 현금 없는 분들은 양봉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 왜 그래요? 월봉 자체가 보세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자체가 음봉이잖아요. 그죠? 월봉 자체가 음봉인 달은 어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일봉에서 들어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놈이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 월봉이 내려오면요. 일봉상에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추세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와중에 양봉으로 들어줄 때가 어떻게 돼? 도망가는 자리지. 반대로 월봉이 양봉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일봉상에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겠죠.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이 날이 매수하는 날이 위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위이기 때문에 음봉 나오면은 매수를 하면 된다. 물론 쌍봉이 나오면 안 하지. 그죠? 매도하지 말라는 신호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양봉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첫음봉, 계속해서 올라가는 첫음봉이라 그러면 큰 놈이 추세가 올라가는지 큰 놈이 내려가는지 이거 안에서 내려오면은 양봉 들어줄 때가 매도고 현금화하는 거고 큰 놈이 월봉이 올라갈 때는요 일봉에서 눌러줄 때가 매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얘는 어때요? 미국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 보면은 음봉이죠. 요번 달 음봉이잖아. 올라가는 척 했어. 근데 어디서 맞았어요?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딱 때리고 어떻게 돼요? 시초가를 깨면서 음봉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쵸?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중요한 건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올 때 보세요. 앞에 음봉을 갖다가 요 연속되는 양봉이 고점을 종가상 돌파했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어서 더 크게 볼까요, 한번? 요거는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캔들 매매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자, 봐봐. 얘가 내려올 때는 앞에 양봉을 갖다가 깨고 내려오죠. 근데 이 음봉을 갖다가 양봉이 어떻게 돼요?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죠. 조금만. 일단 양봉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면서 요 앞에 음봉을 어떻게 해요? 종가상 돌파했죠. 그러면 이 음봉은 매수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가고 있는 게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거죠. 내려올 때는 앞에 양봉을 깨고 내려오고, 다시 돌아 올라갈 때는 앞에 음봉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음봉 나오면 매수죠. 음봉 나오면 매수죠. 또 똑같아요. 이 앞에 음봉을 갖다가 돌파했죠. 또 음봉 나면 또 매수요. 또 양봉 나와. 또 돌파했죠. 음봉 나면 매수요. 그럼 또 올라가죠. 근데 고점을 돌파 못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봉이 나오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도 꺾여 내려왔죠. 물론 수축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끝나요? 어떻게 하면 끝나? 앞에 양봉을 종가상 깨트리면 이거는 들어줄 때 일단은 도망가고 봐야 됩니다. 앞에 음봉을 갖다가 다시 돌파하는 요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양봉 들어줄 때가 무조건 도망가는 자리. 반대로는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한다 그러면 해지를 해야지. 인버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인버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요번 달은 음봉이야. 근데 이제 월 말로 가잖아요. 월 말로 가는 거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시장이 반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다. S&P는요. S&P를 볼게요. 지금 얘는 어때요? S&P 같은 경우에 얘도 똑같아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여요. 얘도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앞에 음봉을 갖다가 양봉이 이기고요. 음봉 매수, 또 돌파, 음봉 매수, 또 상승, 음봉 매수, 양봉 상승, 음봉 매수, 양봉 상승. 근데 이번에는 음봉인데 앞에 양봉을 깨뜨렸지. 여기는 앞에 음봉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갔잖아요. 이제는 앞에 양봉을 깨뜨리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올 자리죠. 근데 뭐 아직까지 하락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깨지긴 깨졌어.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다음 캔들에서 이 음봉을 갖다가 이겨버리는 양봉이 나오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올 건지 예상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자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차트를 갖다가 월봉 차트로 보는 게 낫겠다. 요 차트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이렇게 가볼게요. 요 부분을 보자고요. 제가 캔들 매매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죠. 예전에 뭐 3, 4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냐, 얘가 20일 밑에서 5일선이 외바닥, 쌍바닥 주고 추세 전환되면서 어떻게 돼? 앞에 음봉을 갖다가 돌파하죠. 그리고 음봉 나올 때가 매수다. 앞에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안 깼다. 그리고 음봉을 또 이겼다. 그리고 음봉 나오면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양봉이 또 이기죠. 또 음봉 나오면 매수하면 된다. 이 추세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양봉이 길고요. 조정 음봉은 짧아. 그죠? 또 양봉이 이겼다. 그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나온 거 봐. 앞에 양봉을 얘가 깨고 내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들어주죠. 양봉이 나오죠. 앞에 양봉을 깨도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가 도망가야 되는 자리. 그리고 인버스를 일단 해야 되는 자리. 기대감은 있었죠.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돌파할지 못할지는 어떻게 알아? 이놈이 계속 내려오면요. 이미 이 고점보다 더 내려와 버렸죠. 이건 돌파 못하지. 그쵸? 이건 돌파 못하지. 그러니까 추세가 캔들만 갖고도 빨간색, 파란색 요 색깔만 갖고도 얘가 갈 건지 말 건지가 답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예전에 우리가 2018년도에 고점 찍고 빠질 때 모습이 지금 요 모습. 한 번도 음봉이 앞에 양봉을 깬 적이 없어. 그러다가 깼죠. 그 이후에도 얘가 양봉으로 들어주는 모습은 나와요.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나와야 될 모습이라고. 그죠? 요번 달에 이렇게 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쭉 빠져버리죠. 쭉 밀려버리죠. 빠질 때는 또 어떻게 빠져요? 양봉을 깬 음봉을, 양봉이 나오지만 고점을 돌파를 못해.
두 개가 연속 나오면 하나로 보는 거고, 여기 음봉이 세 개가 연속 나오면 하나로 보는 거야. 연속으로 나오건 합봉을 해서. 그쵸? 또 음봉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깨트리죠. 이제 바뀐 거예요. 추세가 꺾일 때. 올라갈 때는 양봉이 길고 조정 음봉이 짧고 이랬잖아. 내려올 때는요. 반등 양봉이 짧고 음봉의 하락이 깊고 크고, 양봉 반등이 짧고 음봉이 길고 양봉 반등 짧고. 그죠? 이제 여기서 뭐 바뀔 건지 말 건지, 일단 양봉이 나오면은 바닥이 외바닥이 외바닥. 그 다음에 음봉이 여기처럼 깨면 안 되고 여기처럼 버텨줘야 돼요. 그죠? 캔들로는 쌍 바닥이 나온 거네. 앞에 음봉도 이겼네. 이제 가네. 캔들로는 그렇지. 그 다음은요. 이평선 5와 20이 데드. 그러니까 5일선 위로 올라가서 20 전후까지 갈 거야. 그 외바닥, 이평선 외바닥 구간에서는 캔들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치? 이평선으로만 매매한다. 우선적으로, 역으로. 그치?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 추세가 꺾일 때 캔들의 모습은 요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 되겠죠. 여기가, 요 모습이, 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가 봤던 S&P 500의 지금의 모습이죠. 쭉 올라왔죠. 음봉이 나오지만 계속 이기면서 양봉이.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양봉을 깨고 내려가죠. 이건 맞잖아. 그 다음엔요. 양봉 들어줄 때 도망 못 가면 하락이 깊어진다.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빠지지 않아. 들어주는 캔들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음봉이 하나가 더 나올지, 그저 다음 달까지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 달까지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2월달 딱 넘어가서, 지금 월말이니까 2월달 넘어가서요. 딱 시작하고 시초가가 나오고 얘가 양봉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요. 그걸 보고서 올라갈 때마다 챙겨야지. 올라갈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 음봉을 갖다 돌파해버리면 그땐 얘기가 달라져. 다시 음봉 줄 때가 또 다시 매수야.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상대의 패를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월 초가 음봉일 때 뭐 무턱대고 저도 비중을 계속 여기서 하나도 다 안 들고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매매는 했어요. 매매도 저도 했고, 30% 비중을 유지를 했다가, 최근에 밑에서 지금 50%, 60%까지 비중을 늘려놨어. 왜 늘려놨어요? 다음 주에 반등을 대비를 해서 늘려놨지.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뭐 리딩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매도한 거 지금 수익을 보고 매도한 거는 다 수익으로 매도를 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전부 마이너스예요. 당연하겠죠. 내려올 때마다 사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게 내려왔으니까 비중 조절을 하다가 이제 밑에서 산 것들이 있으니까 밑에서 많이 샀겠죠. 밑에서 샀고 갖고 있는 것들 전부 마이너스. 심지어는 마이너스 10%대가 되는 것들도 있어. 지금도요. 10%가 되는 것들도 갖고 있어. 그러나 다음 주를 반등을 받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샀죠. 금요일 날 비중을 좀 확 늘려놓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또 밀려버렸죠. 예. 금요일 날도 샀지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 아시는 분, 우리 교육 받으시는 분들 알잖아요. 월요일도 사는 거고, 그쵸? 화요일 날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자. 화요일 날 변화. 저번 주에 방송이 뭐였어요? 금리와 실적 발표, 경기. 금리와 경기의 싸움이다. 이제는 요번 주에는요, 지난주에는 금리가 거세게 한바탕 밀어붙였죠. 밑으로.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무너지고 우리 시장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 이제 다음 주는 경기라는 놈이 반격을 하는 타이밍이다. 경기가 반격을 하는 타이밍이다. 경기가 금리를 인상하고 뭐 QT까지 하고
뭐 이런 공격을 하면서 쭉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격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경기밖에 없다. 경기가 좋아야 돼. 그 경기가 좋다라는 건 기업의 실적들이 그나마 괜찮네? 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이미 시작을 했죠.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 애플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런 애들이 25일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좋게 나와야겠지. 거기다가 FMC가 25, 26일 날 있죠. 여기서 연준에서 이제 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경기의 반격이 다음 주에는 있을 예정인데, 그 강도가 얼마나 셀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셀지는 모르겠다요. 금리의 반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공격이 다음 주에 있을 경기의 대반등이 얼마나 세서 뭐 앞에 음봉을 이길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이든 뭐든 재반 여건을 보면 어때요? 상한선 꺾여 내려오고. 상한선이 꺾여 내려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상한선이 꺾인 적 없죠. 상한선이 처음으로 꺾이고 이 앞에 양봉이 깬 것도 처음이야. 상한선이 꺾였다라는 건 무슨, 우리 볼린저 밴드 순서에 의하면 중심선 밑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다가 돼요. 중심선은요, 월봉에서 중심선은 240선 밑으로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가 됩니다. 무조건 내려오는 거 아니고 내려올 수 있다가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지? 그러면 240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또는요, 까만색 선, 며칠 선이에요? 24개월 선. 여기 중심선이네. 중심선은 241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24개월 선은 뭐야? 482선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가 돼버려. 240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지금 내려올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쵸? 지금 요런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치? 근데 그냥 막 죽느냐? 자, 볼게요. 나스닥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다 하나씩 다 봐야 되니까 나스닥으로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똑같아요. 월봉이 앞에 음봉을 이겼죠? 눌러주는데 여기 앞에 양봉을 깼죠, 종가상. 그 추세가 하락으로 꺾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음봉을 갖다 이겨버릴 수 있다고, 깨도. 요번에 이렇게 깼잖아, 앞에 음봉을요. 양봉을. 또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돌파할 수도 있어. 근데 얘 봐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죠? 다시 올라가는데 어떻게, 상한선이 꺾이지 않았지. 이게 좀 안 좋다는 거. 근데 어떻게 돼? 상한선이 꺾이니까 중심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중심선 깨졌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240선 깨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가 돼요. 밑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 또는 482선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요번 달 말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요번 달 다음 주에 공격을 해서 경기가 어떻게 돼?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서 중심선 위에다 갖다 놓고 끝났지. 그지? 근처에만 전후에 갖다 놓고 끝날지. 그걸 보시면 돼. 그리고 다음 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요 내려오고 있는 6개월선 있는 데까지, 또는 심지어는 그 위로 양봉을 주면서 요렇게 아까 우리나라 2018년도에 월봉에 꺾일 때 모습 봤잖아. 앞에 양봉 깨진 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들어주잖아요. 그 모습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 왜? 그 근거가 뭐냐? 자, 봐봐.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거, 일봉상에서. 자, 보세요. 얘는 22, 60선 위에서, 안 보이시나요? 선이 많아서. 좀 지어볼까요, 그러면? 자, 20선, 60선 위에서니까, 5일선도 다 놔둬야 되는데. 80도 놔둬야 되고. 다 놔둬야 돼. 다 놔둬야 돼. 그냥 안 보이시더라도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60선, 녹색선 위에서요. 까만색 21선이 외봉, 쌍봉 주고 데드 크로스죠. 60과 20이 데드가 났어. 그러면 얘 캔들 지금 이 밑에 내려와 있는데 어디까지는 올라간다는 거 내가 알아.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건 알아요. 나중에.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내가 알아. 알죠? 그 센 놈 같은 경우에는 60선 전후까지 반등을 줄 거라는 것도 알아요. 다시. 맞나요? 20과 60이 대립났으니까 그 전에 볼게요.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어서나 까만색 선과 여기 빨간색 선 5일선이 21선 밑으로 데드났죠. 그 요 밑에 내려올 때 어떻게 됐어? 내가 알아. 어디 위로 올라가는 거. 5일선 위로 올라갈 거. 그리고 20 전후까지 갈 거. 그 다음에요. 내려왔을 때 전저점을 지켜주고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쌍바닥이 되는데 쌍바닥이 돼서 다시 20일 쌍바닥이 되면 21선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텐데 쌍바닥이 안 되고 전저점이 깨졌어.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것도 대각은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요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반등 줬던 요 고점부터 똑같이 대등 수치로 빠지거나 1.618배 더 빠진다. 그죠? 조금 더 남았겠네. 답이 됐나요? 1.618배 빠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남았다. 아니면은 뭐 지금 언저리에서 뭐 이 언저리에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또 더 내려간다고 해서도 문제될 건 없다. 하여간 반등은 나와. 어디까지? 21선 일단은 21선 위로 올라올 거다. 라는 건 난 알아. 미국 입장에서. 그죠? 거기다가 끝난 것도 아니요. 미국 시장 자체가. 60은요. 아직 240보다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요. 그쵸? 120과 240의 이격도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어. 일시적으로 반등이 아니 하락이 세게 나온 것 뿐이다.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빅스 지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요 빅스 지수 한번 볼게요. 어때요? 1년이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쇼타임 같은 경우인데도, 어때요? 어떻게 빠지고 있어? 단기 빅스 지수요. 그러니까, 빅스 Y인데도, M도 아니고 Y인데도, M은 뭐 올라간 것도 없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1년, 12월 달의 고점, 12월 3일 날 찍었던 요 고점, 3일날 찍었던 고점보다 지금 밑에 있어. 그러면 주가가 보자고요. 12월 3일날 찍은 데가 어디냐면 12월 3일이요. 12월 3일날 빅스지수가 공포지수가 찍었던 자리가 여기야. 여기가 고점이야. 단기에 전고점. 근데 이미 주가는요. 빅스지수 그거를 깨고 내려왔지. 그럼 공포스럽지 않다는 얘기야. 이때보다 공포스럽지 않은데 주가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눌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를. 근데 꼭 인위적이다라고 표현할 건 없어요. 정상적인 흐름으로 내려왔다. 봐봐. 시장은요. 그동안 테이퍼링과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그죠? 근데 1월달 딱 되면서 연준에서 뭔 얘기해요? QT 얘기하죠. 양적 긴축을 얘기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준비했던 것보다 더 센데? 그러니까 더 빠져야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몇 년 동안 앞으로 8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3번 정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것도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지금 연준이 올해 FOMC가 열릴 때마다 할 수 있다. 7번 얘기했다가 열릴 때마다 하면 8번이잖아요. 이것도 오늘 제가 뭔 얘기냐면 갑자기 좀 웃음이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지인분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질문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은, FOMC가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이,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딱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대답이 나왔어. 근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1년에 8번이에요. FOMC는 1년에 8번이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어.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내가 아예 찾아드릴게.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FOMC. 자, 여기 보세요. 자, 아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예 그냥. 자, 보통 여기 볼게요. FOMC는 연중 8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기타 회의를 더 개최한다. 임시적으로 만들 수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보통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합니다. 날짜도 이렇게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임시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지? 기본적으로 좀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지인분들이 아니라서 거기서 제가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했어. 그러니까는 근데 뭐 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는 분들이잖아. 그러면 요 정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든 빠지든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자 20과 5일도 데드나니까 들었다가 L자로 빠지죠. 20과 60도 데드가 났죠. 그러면 이렇게 20을 갖다가 어떻게 돼? 이 각도가 세서 그렇지 들었다가 빠질 거라고. 다음 달이 됐든 3월 달이 됐든 4월 달이 됐든.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8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1월달 FOMC부터도 할 수 있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은 더 영향을 받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1월달에 안 할 수도 있어. 당장 급하게는. 그런데 어떻게 된대? 그럼 3월달 FOMC 때 어떻게 한대요?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0.25씩 포인트씩 어떻게 해?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한 번에 2단계 0.550까지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지지. 그러니까 거세게 안 좋은 악재란 악재, 금리에 관련한 금리 인상에 관련한 안 좋은 얘기는 이번 주에 다 쏟아졌다요. 그래서 다음 주는 금리 얘기보다는 그것도 나오겠죠. 당연히 FOMC를 통해서 26일날 회의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엔요. 실적들이 발표가 되죠. 25일부터 주요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와 싸움이 벌어질 거다. 그때 반등이 얼마나 세나. 또 어떻게 그 반등은 챙길 수 있는 반등이에요. 월 말은 항상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달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반등을 준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현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2월달 돼서 시초가 대비 올라가면 그때 가서 사면 돼. 시초가 대비 빠지면요. 월말에 만들어 놓은 현금 들고 그냥 또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달 똑같아. 그래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은 매달 월 단위로 끊어라.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번 달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음봉으로 종목은 그래도 저희도 계속 매매를 했잖아요. 그죠? 30% 정도를 유지하다가 금요일날 또는 목요일날 올라갈 때는 안 했지만 뭐 수요일 금요일 해갖고 비중을 50%, 60% 정도까지도 지금 올려놨어요. 물론 40%는 현금을 갖고 있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떻게 해? 왜 올려놨냐고. 다음 주에 반격을 저는 한 70%까지는 올릴 생각이었어. 월요일까지도 해서. 월요일까지도 해갖고 65에서 70%, 많으면 70%, 65%, 이 정도까지는 좀 올려놓을 생각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격이 나올 때는 다시 30%, 20% 있는 데까지 현금을 주식을 저 정도까지만 들고 있고 7, 80%는 또 현금을 다시 확보할 생각이죠. 월 말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반격의 타이밍이니까. 근데 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했고요. 지지난주에도 했고 월초부터 월봉은 음봉입니다. 요번 달은 내려갑니다. 양봉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5일선 위로 올라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한 번 나왔죠. 그치? 그리고 나서도 양봉 들어줄 때마다 이게 5일선 근처 올 때마다는 뭐 해야 돼? 5일선 위로 올라오면 더 좋고. 왜? 볼린저 밴드가 세 개 선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게 공부를 해야 돼. 세 개 선이 다 내려갈 때는요. 하한선 오면 사고 5일선 오면 팔고 하한선 오면 사고 5일선 오면 팔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오면요. 팔아야지. 5일선을 팔았는데 5일선 위로 올라가고 10일이나 중심까지 온다 이러면요. 여기처럼 온다 그러면 더 팔아야지. 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똑같다. 지금 뭐 나스닥이니까. 그지? 그리고 12개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2개 전. 지금으로부터 12개 전으로 가볼게요. 뭐가 빠져요? 월요일날? 얘가 빠지죠. 요 볼린저 밴드, 이종가와 이종가. 여기 갭이 크죠? 갭, 오늘 이렇게만 안 빠졌어도 어떻게 돼?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위로 돌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그지?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그만큼 또 눌려 버렸어, 지금. 여기만큼은 아니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월요일보다는, 그지? 월요일보다는 화요일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계속 빠져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또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는, 이 나스닥 기준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전저점 깨졌죠? 240선 이평선 깨졌죠? 그러면 전저점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돼. 저 언저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세게 내려오는 거지. 어떻게,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봉에서도 찾아봐야 되고,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확산하면서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은 세게 밀리는 자리다. 자,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우리 시장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시장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왜 그러냐면 60과 240이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60일 위로 이 밑에 있을 때는 60일 위로 올라올 거다. 이거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이 240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고 어떻게 돼요? 60일 이렇게 돌았어요. 60일 전 종가보다 높아지면서. 근데 돌다가 어떻게 됐어? 240까지 이렇게 안 가고 60이 꺾여버렸어. 깨지면서.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240 가는데 60이 데드크로스 났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N자 하락파동이 나오죠. 전저점이 종가상 깨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자 하락파동이 시작된다. 전저점이 여기죠. 종가상 안 깨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지, 지금. 눈으로 봐도. 근데 저희가 툭 깨져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만큼 반등 줬던 자리부터 또 빠진다. 또는요, 1.618배 더 빠진다. 딸난다. 한마디로. 요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또 밑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반격이 실패하고 이 저점이 뚱 깨지잖아. 여기 언저리 오면은 또 지지 받을게요. 그 다음 달에 양봉이 미국 시장이 살아날 거니까. 미국 시장이 어차피 20일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20과 60이 되든 않는데 20일 위로 한 번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음 달이 됐던 다다음 달이 됐던 어디까지 갔던 건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여기가 깨진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반등 구간이 되겠죠. 480선이. 근데 여기서 지지받고 캔들이 바뀐 다음에 월봉이 캔들이 바뀐 다음에 올라온 양봉 주고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지지받고 올라올 때는 뭐 어디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음 주에 반격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만드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되게 안 좋은 모습인 게 우리 시장도 얘가 240과 60이 데드 크로스 나고 요 위로 올라갈 때 아 이거 좀 약한데? 약하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240 전후까지 안 가고 약했잖아. 그쵸? 2018년도로 가볼게요. 2018년도. 아, 여기를 볼게요. 여기도 뭐가 나왔나요? 아까 똑같은 게 월봉이 깨질 때, 월봉에서 고점에서 앞에 양봉을 깨고 음봉이 내려올 때 그 당시요.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요. 60과 240이 대등하죠. 여기 내려올 때 어떻게 해? 아, 60위로 올라갈 건 난 알아. 올라갔죠. 60이 돌지요. 위로. 방에 눈으로 봐도. 근데 얘가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캔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N자가 되죠. 이게 꺾이죠. 60이.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이 어떻게 돼요? 종가상 확 깨버리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가 돼요?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 반등이 약했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났다고. 살짝 올린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빠졌느냐? 그죠? N자 하락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버렸어. 이것도 어떻게 한다 했어? 저 고점에서부터 빠지기 전에 고점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가볼게. 여기 고점 맞죠? 저 고점에서부터 내려왔던 다시 키워서 저희가 고점에 맞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죠. 그리고 반등이 여기 반등의 고점에서부터 똑같이 빠져. 똑같이 빠지고 어떻게 돼? 반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240이 내려가는데 데드 크로스 1파, 반등 2파, 전저점 깨졌어, 하락 3파, 반등 4파, 그죠? 반등 4파 다음에 가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가는 척 했지만 하락 저점이 또 깨지죠. 하락 5파 주고 하락 5파 주고 어떻게 돼? 하락 5파를 다 주고 좀 키워보면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얼마 전 얘기요. 1, 2, 3, 4, 5 주고 저점 깨고 저점 깨고 저점 깨고 이렇게 깬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안전되지. 그러다가 이제 살아서 올리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뭐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치? 일단 이것도 똑같아요. 봐봐, 코로나 터져서 이렇게 급락을 줬어. 이 60과 240이 골드가 난 상태잖아요. 골드가 난 상태에서 이게 데드가 나면요. 일단 240까지 간다는 건 알잖아. 아무리 어디까지 빠지든 간에 240, 그래서 우리 맨날 종목들도 시장도 240 오면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60과 240이 골드 난 다음에는 꺾이면 다시 사면 돼야. 한 번 내려와 줄 거요. 뭐 그러니 240 오면 일단은 정리하자야. 여기는요, 각 물린 것들은 살 것들은 사는 거죠. 어디서 확산하다가 상한선 꺾이고 저점 높이는 자리, 아니면 5일선 쌍바닥, 아니면 20일 돌리는 자리, 뭐 이런 데가 뭐 다 살 수 있는 자리가 됐겠지. 근데 어찌됐건 뭐야, 60과 240 데드 났잖아요. 골드 난 다음에 깨진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건 60일선 위로 가서 240 전후까지는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최소한. 그 다음이 문제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60을 갖다 242로 골드를 칠 거냐. 골드 쳤다가 어떻게 돼요? 골드 쳤다가 60이 꺾였다 돌려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요렇게 살짝 60 밑으로 내려왔다가 요거 정고점을 딱 돌파하죠. 요걸 뒤집어 놓고 볼게. 뒤집어 놓고 볼게요. 뭐 똑같이 안 보이나요? 데드 났죠? 여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60에서 위로 올라갈 거 알죠? 살짝 올렸다 어떻게 돼요? 깨지죠. 전저점이 확. 지금의 시장. 2018년도 저 고점에서 나왔던 거 시장. 240과 60이 데드 났을 때, 여기. 데드 났을 때, 요 60선 위로 올라가는 반등이 약했던 놈들. 여기 약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데드 난 다음에 여기 반등이 약했죠? 전저점이 깨질 때 어떻게 깨지냐. 그치? 근데 요 놈이 올라갈 때도 똑같다는 얘기요.
올라갈 때도 보면 골드 샀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조정이 얕았던 놈은, 조정이 살짝 나온 놈은요, 돌파하면 세게 간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처럼 돌파하면, 여기 해도 봐봐.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정 나왔던 자리에서 그럼 어디까지 갈지가 나오죠. 여기거나 1.618배 더 가거나. 1파가 무조건 세야 된다는 얘기요. 맞나요?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라니까. 이게 갔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쵸? 조정 받았던 데서 여기까지 갔잖아요. 이 폭이 똑같다고. 그리고 또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가는 거고. 1, 2, 3, 4. 이제 올라가면 5파지. 여기 돌파하면 5파잖아요. 그쵸? 돌파했나요? 정고점. 돌파했죠? 돌파하고 5파 주고 어떻게 돼? 지금 죽는 거라니까. 하동 5파. 그럼 지금 얘가 전저점 짧게 하면요, 1, 2, 이제 3파 내려가는 거야. 4, 5가 또 남아있고. 얼마나 더 빠지겠냐, 그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지켜야 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어디요? 여기를, 이 저점을 종가상 무조건 지켜야 돼. 물론 일봉보다는 월봉이 더 큰 놈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봉에서 여기 살짝 깨졌다고, 종가상 깨졌다고 해서 괜찮아. 왜? 월봉상에선 꼬리 달고 다음 주에 꼬리 달고 쭉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월봉에서 살려놓으면 돼. 우리 시장 월봉을 한번 볼게. 지금 이것도 왜 차트가 이렇게, 이거를 바꿔볼게요. 6, 24, 72. 일본과 똑같이 보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럼 지금 얘가 뭐 해야 돼? 캔들로는요, 요 앞에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깨면은 얘는 음봉의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이 돼버려. 이 음봉 5개가 나왔지만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 조그만 음봉을 주고, 양봉을 주고, 양봉이 나왔지만 앞에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잖아.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아직은 지키고 있지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이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를 월 말에 다음 주에 좀 달아주고 끝나야 돼. 종가상 깨트리지 않고. 근데 종가상 깨트려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월봉상에 지금 문제는 뭐냐? 볼린저 밴드가 수축했다가 중심선이 밑으로 꺾이는 모습 속에서 확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가 깨져버리면 얘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일봉에서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래가 확 줄어버렸지. 거래가 없어. 그래서 이대로 끝나냐? 그거는 아니까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끝이냐? 그건 아닌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일단 살아있다요. 아직까지. 미국은 안 끝났어. 20일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양봉을 일단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양봉을 주되 2월달이든 3월달이든 여기를 요번 달은 지켜주고 다음 달은 양봉을 주되 어떻게 돼요? 앞에 음봉을 종가상 돌파하는 게 나와야 가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다음 달에도 음봉으로 밀려버린다. 아니면 요번 달에 아예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린다. 다음 주에. 그러면 끝이라고. 끝이라는 게 뭐냐? 그래도 양봉은 나와요. 깨져도 양봉은 나와. 어디서 나올까? 만약에 내오면 밑에 선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꼭 지켜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지지 라인이 하나 있어. 여기 정도 오면 어떻게 돼? 만약에 무너지면, 다음 주에 무너지면 여기 올 거예요. 일단. 그리고 미국 시장이 다음 달에 양봉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도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 그쵸?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거는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월요일 날 그게 가능할까? 그죠? 한번 지켜보자고.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금리가 세게 한 방을 매긴 한 주간이었다면
지난주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금리 대 뭐였지? 실적이었나요? 네? 금리 대 기업 실적 이렇게 해놨잖아. 더 노골적으로 하면 금리 인상 대 뭐예요? 기업 실적이라기보다는 경기야, 경기. 경기가 살아나는지 그거에 싸움이 한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 문제도 아까 설명드렸고, 크게 문제가 생각보다는 공포라고 느끼지 않는데 지수는 빠진 거예요. 미국 시장 입장에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이제는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볼까 하시는 분들, 처음으로 해볼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내려왔을 때 월 말에 하면 되겠죠. 월 말까지 지켜보던, 아니면은 이제 밑에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회라 그랬어요. 기회. 예. 어찌됐건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얘기해도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 전부터 해서 금리 인상할 때 한번 훅 밀린다. 근데 그 밀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지금 1월 달에 할 거냐, 뭐 3월 달에 0.5를 할 거냐면 이러고 있잖아. 3월 달에 하든 1월 달에 하든 지금 시장은 내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첫 번째로 내려오는 자리는 일단 기회다야. 볼린저 밴드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는겨. 여기 보시면 S&P도 마찬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코스닥. 그 다음에 맞아.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을 봐야지. 코스닥을 보는데 나스닥 수축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우 수축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다음 주 되면요, 다음 달 바뀌면 얘가 이만큼 올라와. 얘는 이만큼 내려오고요. 수축돼.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의 방향이 어디? 12개 전은요, 저 밑에요. 저 밑에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중심선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위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터지더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올 때는 기회다.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개 전이 여기입니다. 12개 전 종가. 여기는 지지라인이면서 저것만 깨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중심선은 올라가죠. 그래서 중심선까지 반등. 또는요, 5일선이 6개월선이 중심선보다 위니까 6개월선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 1차적으로. 그러나 거기까지 올려놔 버리면 중심선이 계속 가는 사이에서 수축했다가 확산자리 들어가면 가겠지. 그게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일단 여기는 다음은 양봉으로 들어주는 타이밍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미국 시장은 그게 금리 인상 때문이라면 지금 한 번에 다 터지는 거죠. 테이퍼링부터 해서 금리 인상부터 해갖고 이거 순차적으로, 아니 뭐 다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때까지 뭐 전망했던 애들 뭐 다 틀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좋아. 뭐 틀렸던 맞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회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것도 예전의 시장의 기초에서 분석을 한 걸 뿐이야. 앞으로의 시장은 몰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잖아. 그죠? 요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에서요, 첫 디지털 달러 보고서 발표를 했어요. 최적의 통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쭉 읽어보면 뭐 좋아, 다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연준이 너무 그렇게 되면 민간중앙은행의 역할 책임 어쩌고 저쩌고, 연준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기사에서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해.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지. 이걸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간 보고 뭐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안 좋은 거는 중국이 일단 먼저 하게 만들어. 위안화 디지털 화폐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야, 중국이 이거 디지털 화폐 해갖고, 1대1로 그 지역들부터 해갖고 지금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러 뭘 만들겠다는 거야? 그죠? 디지털 달러를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명분이 생기는 거 중국에서 항상 먼저 해요. 그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은 뭐예요? 화폐가 완전히 개혁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종이 화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뭐와 연결되느냐? 백신 패스와 연결이 된다고. 그 백신 패스 안에 디지털 지갑을 넣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 팩스가 없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이나 금융생활 자체가 안 되게끔 만들 거라니까. 근데 자꾸 백신 패스를 이제 없앨 거야. 막 우리나라도 그러고 백신 패스를 뭐 법원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그걸 왜 없애냐고 애들이.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돈의 관점에서 보세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 되었다. 준비가 거의 다 된 게 아니라 다 되었는데 타이밍을 보고 일단은 간을 보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뭐든지. 요거 보세요. 요런 기사식이지. 요런 기사야.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갖다가 이식을 하겠대. 머스크가 인간 임상시험을 준비한대. 그럼 누가 임상시험에 참가할까요? 이거를. 누가 하냐고. 미치지 않은 이상을. 근데요, 어떻게 해요? 사지마비 장애인들 또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그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면은 네가 걸어다니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그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어. 해볼래, 안 해볼래? 물론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해서 성공만 한다 그러면 너는 새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임상실험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성공을 하면요, 영웅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 단계야.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 의료나 뭐 이렇게.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편리 단계로 들어가. 그 다음에는요. 편리함을 주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먼저 찾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얘를 작업하는 순서라고. 백신도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고 백신 맞으면 안 걸릴 수 있고 근데도 걸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리해야 돼. 그 다음에 편리해야 돼. 이걸 안 맞으면 불편해 어디 다니기가. 그러니까 편리함을 찾아서 사람들이 먼저 맞아. 딱 요 순서거든. 그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미국에서 연준에서 얘네 준비가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요. 백신 패스에다가 지갑을 넣을 거고 그게 신분증이 되기도 하고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은 백신 안 맞아서 백신 패스가 없으면 지갑 자체를 만들 수 없고 내가 지금 지폐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늘 지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상에서. 지금 그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죠? 어찌됐건, 지금 요 얘기까지 나왔다. 거기다가 지금 뭔 얘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데는 금리 문제도 있지만, 이거 잡을 수 있어. 미국의 국가 정책으로도 잡을 수 있고요. 꼭 연준이 안 해도 정책으로도 뭔가 잡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해야 될 것도 더 안 해요. 왜? 인플레가 이 정도 되면은 미국에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잡으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야. 국가 정책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안 해. 오히려 더. 그거보다 인플레보다 더 얘네는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공급망 재편이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죠. 그 공급망 재편 중에서 어떤 거? 반도체와 자동차. 그죠. 지금 이거라고. 줄기는 반도체죠. 그 다음에 에너지. 가스, 석유, 뭐, 전기까지 가면 원전, 뭐, 이런 거지. 2차 전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미국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계에다가, 러시아에다가 수출하는 거를 통제하겠다라. 그죠? 통제 준비를 통보했대. 그죠? 이게 뭐예요? 견제하는 거죠. 러시아도 견제하고, 그죠? 뭐가 독점하겠다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뭔가 방해될 만한 애들의 요인.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 다 빼.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아닌 거는 저쪽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쪽으로 다 빼라. 그리고 핵심적인 거, 그지? 자기들이 욕먹거나 좀 핵심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유라시아의 허브, 대한민국으로 다 옮겨.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반도체 쪽, 이게 더 급한 거야. 인플레고, 금리고, 뭐고, 나발이고, 얘네는 공급망 재편. 요거를 완벽하게.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중국이 됐던, 대만이 됐던, 홍콩이 됐건, 한국이 됐던 상장되어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은 어떻게 해? 특히 반도체, 자동차, 4차 산업에 관련된, 중요한 기업들은요. 박앤세일에서 꿀꺽꿀꺽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업 중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말 사이에 시가총액 코스닥 1위로 등극했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2위로 내려앉긴 했지만 에코프로 BM 양극재 생산 기업의 생산 라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요. 뭐 하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이 갑자기 불이 나. 여러분 반도체 공장들이 계속 전 세계 요지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불나. 근데 불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 라인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도 되게 이게 핵심이 아니야. 영향은 안 주면서도 자꾸 불이 나고 하는 거. 불 나자마자 뭐 했냐면요. 요겁니다.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 대표를 입건시켜봐요. 엄정 조치를 해버려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니 불 나자마자 미리 준비하고 그치 조사도 안 했잖아 아직. 불 나고 있는데 불 끄고 있는데 대표를 그냥 집어 넣어버려. 이거 냄새 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불 날 걸 알고 미리 입건할 거 준비하고 법 적용을 갖다가 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부터 해. 이건 뭐야? 이 회사 주가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잡아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보여. 제 눈에는. 이런 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전 세계 주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관련한 이런 애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문제 되게 많잖아요. 신라젠도 상장 폐지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야, 지금. 또 요번에는 균등 분할 해가지고 이거 일반인들한테 좀 좋은 의도 같지만, 이렇게 해서 붐을 딱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작업해 먹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받지도 않았지만, 받으라고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주변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돈 벌면 좋은 건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많죠. 투자를 하지 말아니까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빌미를 자꾸 만든다고. 그래서 미국과는 반대로 우리 시장은 또 작살이 한번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심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접수가 IMF 때 다 됐지만
그동안 많이 키워놨고 알짜배기인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뭐라 그래. 저 위에서 꼭대기 주가 있을 때 다 팔아먹고서는 운영진에게 자사주 매입하지도 않고 있다가 주가가 저 바닥 쳐갖고 바닥권에 오니까 어떻게 이제 자사주 매입한대. 이거 기만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주들 기만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밑에서 다시 사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우리를 믿고 이제 다시 투자를 해달래. 그 좋다고 또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이제 또 그거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 망하게 냅둬야지, 그지? 그런 기업들은. 망하지도 않겠지만. 하여튼간, 좀 생각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지? 여러분들 뭐 돌아가는 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재미가 없어요.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들 순서, 이게 기술적 분석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봐봐요. 자, 삼성전자 뭐라 그랬어요?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봉으로 봐야겠네.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240 전후까지 간다고 했잖아. 그죠? 20일 꺾였죠. 이거 이미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5일선이, 외봉, 데드크로스, 20과 60일, N자 하락이죠, 5일선이. 나올 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이제 이게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 반등 나왔을 때 이 하락 수준을 갖고 뚫고 올라갈 거냐, 그 20을 돌릴 거냐, 아니면 20이 이게 데드가 날 거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삼성 시장이 우리가 살아날 거냐 말 거냐는 20이 60과 데드가 날 거냐, 20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N자로 갈 거냐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부터 얘기했던 거 봐요. 여기 245면 팔아라. 근데 안 팔, 그냥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그죠? 그 다음 순서까지 다 알려주는데 왜 무시하냐고. 데드가 나도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60이 꺾이더라도 쌍바닥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거기가 타이밍이야 또. 근데 얘가 깨지면요, 이건 시장 작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만큼 여기서부터 또 빠질 거다라는 거야. 이걸 미리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하냐고. 왜 무시해 또 그거를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공부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대입해갖고 대응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안 하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시장 이렇게 빠지는 것도 똑같고요. 근데 조금만 충격을 좀 세게 빠지면은 겁먹고, 또 세게 올라가도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겁먹고, 할 수가 없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가 공부한 대로, 왜냐면 얘 악보가 다 알려주잖아. 다음에 무슨 음을 내고 얼만큼의 길이로 소리를 내고, 그죠? 숨은 어디서 쉬고 다 알려주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것 뿐이지. 뭐 이런 얘기 제가 뭐 아까 잠깐 TV 보니까 얘기더라. 기상청 드라마 뭐 그거 예고하는 거 살짝 봤는데 뭐라 그러더라? 예보를 해라. 중계를 하지 말고. 근데 주식은요, 예보를 하면 안 돼. 중계를 해야 돼요. 움직이는 걸 보면서 중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돼.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 빨리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하세요. 대피를 하시든가 뭘 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땅이 얼었어요. 아침 출근길에 어떻게 준비하세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예보를 해버리면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세요. 지금 막 빠질 겁니다. 무조건 파세요. 다 팔고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막 하세요. 주식은 예보하면 안 돼요. 기상청은 예보를 해야지. 중계를 하면 안 되고. 예보하는 단체니까, 기관이니까. 근데 주식은요, 예보하는 순간 망한다고.
예측하는 순간 예측의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측을 했다가 아닐 때는요, 빨리 정정 보도를 해야 돼. 예보했는데 안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해서 보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욕먹는 거예요. 주식은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서 해야 돼. 지금 일어나는 걸 갖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요. 주식은 그거다. 다른 거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좀 길게 하려고 그냥. 자, 택배 지금 요거 좀 문제죠. 음. 근데 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참 문제입니다. 문제인 게 참 근데 노조원들이 무슨 죄요? 윗대가리들이 이제 뭐 알고 있는 윗대가리들이 있고 모르고 이건 전부 누가 원하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택배 노조. 이렇게 파업하고 이러는 거. 아니, 밑에 사람들이야 이거 해갖고 이게 뭐, 운동하고 해갖고 자기는 수입 올라가고 이러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지? 뭐 이런 거지만, 이거 해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파업해서. 생각 좀 해봐봐. 지금 택배를 어떻게 한대요? 드론이 하고. 그죠? 스마트 시티 들어가면은 택배 생태 구조가 바뀌잖아. 그리고 택배 로봇이 지금 우리 집 앞에 길가에 이제 돌아다니게 생겼어. 그러면 이 사람들 필요하냐고 안 하냐고. 이거 구조 바꾸려고 지금 그 시스템을 해서 파업을 갖다가 푸시하는 건데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밥그릇 조금 더 수입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요렇게 해서 갈등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돼야 바꾸기가 쉬워. AI 로봇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드론으로 바꾸기가 쉽다. 문제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 딱 좋죠. 설 전에 지금 어떻게 돼?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뭐라 그래 지금. CJ가 시작을 했는데 4개 택배 노조가 우리나라에 있는 택배 노조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롯데, 한진, 로젠 얘네가 어떻게 한대요? CJ에서 온 거는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우체국은 하루에 뭐 190개밖에 안 하겠다. 그 지금 다음 주에 저희도 교재 막 발송해야 되고, 그래갖고 지금 택배로 받아야 돼 또. 받아서, 그러니까 택배를, 그 책을 갖다가 교재를 싸는 그죠? 박스 봉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택배가 안 와, 지금. 아,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나 해외 가는 것들은요, 택배도 택배도 뭐 2주간 격리래. 가기 전에. 뭐 얼마 격리고, 그것도 뭐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난리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체국을 간데, 그것도 뭐, 엄청나게 또 밀리는데, 밀리니까 어떻게, 택배 조합원들은 하루에 190개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애매기겠다는 얘기예요. 물류 대란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어찌됐건. 하면서도. 물류 대란 만들면 바보들 지네 밥그릇 날아가는 건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 그림을 크게 보면 제발 좀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죠? 이런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게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이 밥그릇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노조 탓 오히려 처우 악화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요? 파업 반대, 택배기사 오늘 하루에 400명씩 늘어나는데 노조에 반대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놨는데 하루에 400명씩 늘어나고 있대요. 노조원들만을 위한 거예요. 그 처우도 어떻게 보면 노조원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 명의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00명 수준이래요. 2만 명 중에. 그러니까 지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노조들
다른 택배 회사들까지 다 같이 해갖고 힘이 해서 하는데, 반대 여론이 이제 거세져야 돼 또. 그리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야 돼요. 부정 때. 그래야 어떻게 돼. 저 엉아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어떻게, 얘네 안 되겠다. 시스템 갈아치워. 요 그림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요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요런 게 나올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아요. 분명히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지금 결국에는 뭐요? 저 나중에 울산이란 도시 지금 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았고 부자들도 많고 왔던 동네냐고.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돼? 전부 다 시스템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필요 없는 구조가 돼. 그래서 노조들이 자꾸 임금 올려달라고 지금은 좋아. 그래서 쟤들 가만히 다 들어주죠. 안 들어주고 뭐 싸우는 것 같지만 다 올려주고 다 들어줘. 그게 쥐약이라는 거 나중에 되면요. 한순간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못 먹으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 경제는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쟤들에 의해서 조금씩 당해가고 있어.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시장이. 미국은 내려오면 기회. 우리는 미국이 올라가면 그나마 반등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어떻게 된다? 올라갈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전저점 깨고 내려올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매주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장중에 계속 그지?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다음 주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건 아니면 지난주에 또 저희처럼 뭐 지난주에 또 조금 내려왔을 때 밑에서 비중을 더 담았던 그지? 어떻게 됐던 간에 다음 주 만약에 올라가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월 말에 다음 주부터 올라갈 때는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2월달, 3월달에 양봉을 줄 때는 천천히 보면서 양봉을 줄 때는요. 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물론 뭐 매매도 가능하지만 그럼 지금 노르란 얘기냐? 노르란 얘기냐? 아니요. 그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놈 중에서 눌러줄 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왜냐면 양봉 주고 올라가는 놈 중에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봐봐. 얘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월봉이 양봉이잖아요. 얘가 이제 음봉 주면 하면 되잖아요. 눌러줄 때 뭐 있어 또 많죠. 젠백스지요. 이게 월봉이 양봉이잖아요. 이때니까 이런 거 어떻게 눌러줄 때 음봉일 때 사면 된다고. 또 음봉 주겠는데 얘는 너무 많이 써서 이러는 거는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되는데 월봉이 양봉 주는 놈이 있어. 큰 놈이 올라갈 때 일봉에서 눌러줄 때 사시면 되죠. 근데 지금 월 말이라 굳이 또 막 들이댈 필요 없어요. 무조건 현금 비중을 늘리는데 올라가면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 나만 잃은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떻게 더 많이 손실 중이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걔들이. 그러면 전체가 빠졌으니까 뭐 파생처럼 선물이나 옵션처럼 어떻게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다 같이 빠져. 그죠? 많이 갖고 있는 놈들이 더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지 더. 그러니까 신용 쓰면 안 되고 이럴 때 음봉으로 빠질 때는 특히 지금같이 잘 가다가
앞에 양봉을 깨면서 내려오는 음봉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요. 신용 쓰면 안 되고 스타트는 쓰면 안 되고 그죠? 현금 비중 늘려야 되고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근데 막 빚 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봉이 2월달, 3월달에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앞에 요번 달에 만든 음봉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우리 시장. 자, 요거 보세요. 얘가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중심선 밑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그죠? 여기 중심선 고점 찍고 중심선 깨졌어. 양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양봉을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도 2028년도로 됐죠? 중심선 밑에서 양봉이 네, 중심선 밑에서 120, 200, 240선 밑에서 어떻게 돼요? 밑에서 240선 밑으로 내려왔죠? 거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깨지면 물론 여기는 뭐 480선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자리이긴 했지만 요거는 좀 차이예요. 480선과 240선이 맞물려 있는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40선. 이게 일봉에서 240선이죠. 240선 밑으로 내려온 놈이 양봉을 들었는데 그 양봉이 깨질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게 장대가 나와. 여기가 지금 그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240선 밑에서 양봉을 들었어. 음봉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봉이 깨질 때 아까 어떻게 깨졌는지 보라고. 양봉을 들었는데 어떻게 깨졌는지 보시면 돼요. 어디든 다 똑같아. 이게 거기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 양봉들은 이 양봉을 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양봉을 들었죠? 이 양봉이 깨지면 이게 급락자리라고, 거기가. 여러분들 눈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40 이거요. 120이 도는 거지. 이 자리도 똑같은 자리라. 급락이 나오는 자리들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죽는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싶고 저기도 물어보고 싶고 종목도 상담하고 싶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좀 길게 했는데 하나 핵심은 뭐야? 미국 시장 안 죽었다. 아직 안 끝났다. 그냥 데드 크로스도 아직 안 났어, 사실은. 그죠? 봐봐, 아직 데드 크로스도 안 났다니까. 이 봐봐. 데드 크로스가 났나요? 안 났죠? 이 봐봐. 일봉으로 볼게요. 나스닥은 뭐 나왔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데드도 안 났어, 아직. 밑에 있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 까만색이 녹색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제 밑으로 그럼 전저점 부근 오면요. 여기 강력한 지지라인이네. 그죠? 여기 언저리 오면은 또 리바운딩 나와서 20일 위로 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60일로도 올라가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도 똑같죠. 그리고 지금 봐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다가 상한선이 일단 꺾였다라는 거. 캔들의 저점만 높아지면 5일선 위로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물론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각도가 세.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더 세게 나와야 돼. 그래서 FOMC에서 정말 뭐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얘는 정말 세게 나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훅훅 빠진다면 양봉이 하여튼간 강력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전부. 봐봐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직접. 이게 훅훅 빠지다가는 이렇게 음봉이 깊게 빠질 때는요. 그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반전 줄 때는요. 어떻게 그 이후에는 올라가죠 다. 요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지금요.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알겠죠? 양봉이 세게 나와줘야 반전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 그게 나와주는지 안 나와주는지 그거를 한번 보자. 1차적인 신호인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다가 상한선이 꺾이는 것까지 여기도 꺾이고 그죠? 여기도 어디든 다 똑같아. 올라가던 놈이 꺾이면서 그지? 꺾이면서 양봉 나오고
올라가던 놈이 꺾이면서 양봉 나오고 다 똑같아요. 꺾이면서 양봉이 나와야 돼요. 꺾이고 양봉이 나오죠. 지금도 일단은 꺾였어요. 이제 양봉이 나오느냐. 다음 주를 한번 반격의 기회로 삼아보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 가나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현금 비중을 늘려라. 제발. 갈 때마다. 아시겠죠? 여기보다도 지금의 각도는 세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을 2위로 올라갈 거 이거 생각하지 마. 그건 나중 문제고. 그죠? 여기서 한 번도 안 나고 여기서 안 나왔던 앞에 양봉을 어떻게 하고 있어? 월봉에서 앞에 양봉을 깨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앞에랑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줄 때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려놓자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미국은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 얘기고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미국 시장을 이제 처음으로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요 밑에서 사는 거 괜찮다. 대신에 분할로. 대신에 요번 달에도 좀 사고요. 더 빠질 수도 있잖아. 더 빠지면 좀 더 사고. 또 기다렸는데 또 더 빠지면 좀 뭐 한 10%씩 사면 되겠죠. 10% 사고 10%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 돼. 이제 추세가 꺾이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종가가 계속 낮아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10% 사서 그냥 사두면 된다고. 뭐 사두면 돼요? 뭐 사두면 될까? 스파이나 QQQ 사두면 되잖아요. 그냥 S&P ETF나 거기다 뭐 3배를 하든 3배는 그렇고 장기로 가져가는 건 3배는 좀 그래. 그냥 SPY나 QQQ나 이런 거 그냥 사두시면 돼요. 종목 찍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죠? 지수에다가 투자하면 된다고. 미국은. 그리고 이대로 안 죽어. 금리 인상 하고 난 다음에 정고점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돌파해? 수축했다가 확산하면서 세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돌파하게 되면. 그죠? 죽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과거 데이터야. 지금은요. 디지털 화폐라는 게 처음으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돈들도 이걸 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뭘 사둬야 되는지, 그러면 화폐 기억이 일어났을 때 뭘 해야지. 준비를 해둬 보세요. 뭐가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럼 여기저기다가 제안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과거에 화폐 기억 때는 어떤 게 제일 안전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가. 그것도 참고용일 뿐이야. 왜냐면, 지금은 완전 개념이 바뀌잖아요. 디지털이야, 디지털. 그죠? 돈의 단위가 바뀌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죠? 그런 세상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세상을 맛보게 해줬어. 뭘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또, 앞으로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요. 2025년도가 되면은 아마, 많은 게 아주 그냥, 정말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확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그쵸? 이런 얘기 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돈 얘기만 할게. 다 돈 얘기긴 한데, 돈 얘기만 할게요. 어찌됐건, 대응들 잘 하시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지? 저도 실수할 수 있는데, 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장에 내 계좌가, 왜 돈이 안 벌리지? 당연히 안 벌리, 누가 벌어, 이런 시장에. 그죠? 벌 수 있는 사람, 알겠잖아.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든 요번 달은 끝이라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많이 안 까먹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안 까먹으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덜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우리 개인들이 더 유리한 거 이런 거는요. 비중 조절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해서 그렇지. 그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주 경기에 실적이 어떻게 됐고 뭐 크게는 그 실적 그 다음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FMC에서 어떻게 이 시장을 달래줄 것인지,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확 끼얹을 것인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말로 갈수록 현금 비중 늘려야 됩니다. 또 하나의 악재가 될 만한 게 남아있어. 그거는 23일이니까 뭐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이.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요번 다음 주에 대응 잘 하시고, 무조건 간다가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격이 시작될 건데, 반격에 실패할 때는 더 큰 하락이 온다고. N자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반격이 어느 정도라도 반격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자야 또. 아시겠죠? 정답은 그렇게 일단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봤을 때는 2월이든 3월이든 하여간 요번 달은 모르겠고, 다음은 양봉이 나와야 돼. 그 양봉도 또 올라갈 때는요, 또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오히려 상황 봐서 인버스 작업까지도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대응 잘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 주말에 같이 또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 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